제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삼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학년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치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88억 3,867만 4천원에서 7,837만 1천원이 증액된 189억 1,7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증가입니다. 130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250억 305만 8천에서 4억 7,764만 4천을 증액하여 254억 9,069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보존 지출 편성과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9만 2천원을 감액하여 2억 1,7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은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 비율 상향 등으로 2,530만 원을 감액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8만 5천을 증액하여 7,728만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5,775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7만 원을 감액하여 7,2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청사 미화 기간제 근로자 부상으로 미집행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4,713만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불필요한 출장 지형으로 여비 절감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지출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권에 대해 5억 7,902만 1천원을 증액한 12억 5,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평택보건소 세입 예산은 2024년도 당초 세입 예산 171억 9,833만 6천원보다 70억 3,160만 8천원이 증액하여 40%가 증가한 242억 3,6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조금 반환 수입과 그 외 수입을 신규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추진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시군 이관 등에 따라 보조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2024년도 당초 세출 예산 235억 3만 8천 원보다 30억
1,166만 6천을 증액하여 13%가 증가한 265억 3,170만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 공사비 계산과 질병관리청에서 현물로 배정하였던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2025년부터 시군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사 총소 근로자 인건비 9,240만 7천원, 일직비,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68만원, 공과금과 시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150만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 치료비 200만원, 평택보건소와 팽성원정보건진료소의 옥상 방수 공사비 5천만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2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사무보조 인건비 1,556만 1천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 1,022만원, 공과금과 시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844만 4천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급식비 26만 1천원, 진료의약품 구입 등 3,394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의료사업용 전기차 및 의료장비 6종 12대 구입비 1억 3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검사 전문 수탁비 등 사무관리비 1,870만원,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550만원, 진료 업무 대행비 1억 4천만원,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간염병 대응 강화 사업은 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97만 5천원, 간염병 예방용 기피제 구입 등 1,900만원, 간염병 관련 간담회 운영비 100만원, 간염병 대응 물품과 보호복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4,418만원, 포춘기 유지관리 용역비 840만원, 방역소독 장비 수리비 400만원, 방역약품과 장비 유류 구입비 2,385만원, 위생해충 포춘기 구입비 3,6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표본감시 운영비는 인플루엔자, 성매개 감염병 등 표본감시 감염병을 감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지원비 708만원을 계산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은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지정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 72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생물테러 모의 훈련비 320만원을 계산했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홍보비 46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간염병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 3,697만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9,978만 3천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와 성매개 간염병 검진 시약 구입비 1억 3,597만 8천원을 계산했고, 한센민 의료 지원은 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약품 구입비, 결핵 접촉자 검진비 홍보비 등 6,261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은 결핵 감염자 등의 관리를 위한 보건소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 7,769만 2천원을 계산했고,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은 협력 의료기관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7,762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자재 결핵 진단 검사 지원금 1,393만 5천원을 계산했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3억 1,963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5억 1,063만 7천원,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9억 2,097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마약용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는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산했고 신속대응바 운영 지원 199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800만 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으로 2,6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비 600만 원, 지역 응급 의료 센터 보조금 지원으로 2억 8천만 원, 지역 응급 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으로 6천만 원, 공공 야간 심야 약국 운영 지원으로 야간 운영 약국 지원금 8,7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기존 건강증진 사업 관리와 영양 플러스 통합한 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간제 인건비 4,583만 8천 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258만 4천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798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등 528만 원, 건강진지 교육 강사비 3,881만 원,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식품과 영양제 구입비 등 2억 4,085만 원, 광고비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크릴 운영과 금연 홍보물 구입비 3,354만 원, 금연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 운영비 3,550만 원, 금연 세미나 등 참석을 위한 출장료비 30만 원, 금연사업 간담회 급식비 50만 원, 금연교육 강사비와 금연성군자 기념품 지급비 1,8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67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40만 원, 건강조사원 간담회 운영비 10만 원, 위탁사업비 6,897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일반 건강검진 지원은 검진비 4,906만 원을 계산하였고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780만 8천 원, 간담회 운영비 15만 원, 초등학생 치과 의료비 지원금 1억 9,098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 운영은 의약품 구입비로 650만 원 계산했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해 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구입비 1,36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사업 홍보비 50만 원, 재료비와 강사비 400만 원, 참여자 급식비 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3,811만 8천 원,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 2천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와 급식비 500만 원, 영양제 파스 등 영양품 구입비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사업 수행 인건비 9,190만 원, 디바이스 장부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7,320만 8천 원, 사업 운영을 위한 통신비 3,074만 4천 원, 미션 성공장 인센티브 보상금 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6,372만 3천 원, 암검진 사업으로 조기 암검진 홍보비 100만 원, 저수증 국가암검진비 5억 6,572만 8천 원을 계산하였고 제가 암환자 관리 사업은 531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7,499만 원을 계산했고 보건소 신규 사업인 연면의료 등록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홍보물 구입 및 구육자재비 150만 원, 웰다인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487만 3천 원, 모자보건 수첩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 출산 축하금 18억, 임산부 영양제와 산전 산후 검사비 1억 7,11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740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은 65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홍보비 125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권한화 하나 관리는 검사비와 특별시기 지원비 6,7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미수가 선천성 이상 의료비 7,35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보청기 지원은 1,05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위탁사업비 14억 3,01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2억 2,400만 원 계산했고 남인 부부 시술 지원은 최수정 등 시술비 8억 4천 원, 정기용 사업으로 4억 2,276만 원, 난임 출산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2,79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14억 2,625만 원을 계산했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5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2,390만 원, 모조와 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 1,59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6억 3,700만 원, 저수도 등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7억 1,2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냉동 난자 사형 보종 생수질 지원 956만 2천 원, 신규 사업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지원 916만 2천 원,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수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건강 증진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과 급식비 928만 8천 원을 계산했고 사회복지 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센터 운영비와 차량 임차료 8,197만 4천 원, 공과금과 시설 유지비 1,176만 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2,164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1,032만 원, 등록회원 치료지원금 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고비 70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2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기관제 근로자 보수 1억 6,70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청소년 어르신 마인드링크 사업 운영비 2,485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65만 원, 외래 치료금 5천만 원, 마인드링크 사업 광고비 668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보건사업으로 사업 홍보비와 운영비 2,355만 4천 원, 참여자 급식비 3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정신건강의원 대상간 심리상담비 4억 1,199만 9천 원을 계산했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3,117만 4천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초기 진단비, 응급 입원비 등으로 8,22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6억 3,082만 3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305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회복 등 1,343만 2천 원을 계산했고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275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840만 원을 계산했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은 홍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1,911만 4천 원, 프로그램 참여비 등 100만 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1,218만 원, 광고비 1,5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청소기관자 근로자 인건비 2,244만 7천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와 치매검진 지원금으로 3,6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구비 사업은 기관자 근로자 인건비 4억 1,485만 4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협의체 수당으로 5,280만 7천 원, 치매안심센터 공과금 818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2,339만 원, 치매 가족 카페 운영비 200만 원, 조홍품 및 검진 지원비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 지원으로 1억 9,031만 2천 원,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으로 1,281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관련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사 청소 근로자 인건비 6,885만 7천 원, 청사 임체료 등 사무관리비 3억 551만 5천 원, 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5,248만 6천 원, 순번대기표 구입비 2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698만 9천 원, 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622만 원, 공과금 및 의료 폐기물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3,484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의 급식비 59만 4천 원,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간염병 예방관리는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 3,089만 3천 원, 간염병 예방 홍보 물장 제작 등 사무관리 300만 원, 간염병 예방용 기피제 구입비 3,480만 원, 보호부 등 간염병 대응 소모품 구입비 17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18만 원, 방역용 소모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8,900만 원, 소독장비 유지관리비 300만 원, 약품 및 유류 구입비 1,985만 원, 보충기 구입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민원 업무 보조 인력건비 1,650만 원, 진료의사 업무 대행비 1억 5천만 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위한 의료 및 회복비 750만 원, 질병검사는 질병검사를 위한 면역검사 장비 임차료 300만 원, 검사 시약 등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지원 서비스 관리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 조문품 구입비 96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와 강사비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회입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은 출산 축하급 지원금 4억 5,500만 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1,790만 원을 계상했고, 보건지소 지원은 현덕보건지소 진료약품 소품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64만 6천 원, 정기 안전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016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324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49페이지부터 35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사 5명에 대한 의료 업무 수당으로 7,620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1,6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입니다. 본소 기본 경비는 사무 물품 구입, 시간의 근무자 급식비 등 1억 848만 원,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출장료비 8,040만 원,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 580만 원, 정원간사 업무 추진비 478만 원, 부서 업무 추진비 1,080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 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는 기본행정 사무비, 금장비 등 사무관리비 5,428만 8천 원, 기본 업무 수행료비 6,570만 원, 부서 업무 추진비 570만 원, 문서 세단기, 냉장고 구입비 등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2명에 대한 보수 교육비와 여비 등으로 879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좀 정리되어지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사스 이후에 사스가 전부인 줄 알았던 때에 이후에 메르스가 터지고 또 메르스가 정말 대단한 정말 뭐 더 이상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보건소가 앞으로 참 정비가 잘 돼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부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쪽에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사실은 뭐 여기는 3, 4쪽에는 산출 내역을 보기보다는 보건소의 중요성, 그 의미 속에서 바라볼 때 이 조직운영과 시설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효율적 운영관리, 그리고 시민 편의 제공, 건강 증진 도모,
이 어떤 이 조직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볼 때 약간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의 평택보건소의 건물로 이런 시민의 편의 제공과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보건소를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못 들어가 보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갔던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에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좁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지금 보건소 신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행정타운이 이전하게 됐을 때 우리 시청이 행정타운을 짓고 이전하게 됐을 때 본청의 건물을 잘 정리해서 평택보건소가 본청 건물로 해서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끔 잘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감하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시청이 이제 고덕으로 이사 가면은 네, 그 시청 내에 그 신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를 네.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아는 이제 세부적인 안은 이제 내년서부터 네네. 시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 다른 시간에 벤치마킹하고 예,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시군 보건소보다는 좀 최근에 진 그 송탄 보건소 2012년도에 진 네.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네네, 우리가 지금 보건소를 이전해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예.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이 그 본안으로 좀 확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에 이제 뭐 이 송탄 보건소나 여기에는 이제 감압 그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차량으로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당연시 여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본청으로 갔을 때에는 그 일부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도 보건에 대한 그러니까 뭐 상설은 알 수 없어도 만약에 비상시에 그런 어떤 뭐 이런 시설도 갖춰놔야 될 것 같고 그런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신관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냐를 보면 결국에는 보건소가 신축되어지고 보건타운으로 정리돼야 된다. 지금 보건소 자리가 뭐 정리가 되고 했을 때 새롭게 뭐 건축이 되어진다든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다시 모이고 그리고 완스톱으로 뭐 아이들부터 임산부부터 고령의 노인까지 어떤 타운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건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비전동에 있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네네네.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평택보건소의 부설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신관을 이전하면은 거기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스톱 서비스를 예.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네. 하고자 합니다. 예. 그 계획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건의 중요성은 뭐 말로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정장선 시장님도 지금 시청 부지 활용 계획에서 보건 자체가 보건소가 선순위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서쪽의 산출역 보면 관용 차량이 19대가 있어요. 단순히 계산하면 한 대당 한 10만 원 정도 6월 유지비가 1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19대 관용 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차가 지금 19대가 있는데 네. 뭐냐면은 이제 그 방문보건 차량이 방문보건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가 지금 방문보건의사 평택에 그 몇 명 있냐면은 지금 이제 8명 있고 안중에 네.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은 출장을 상시 다니기 때문에 네. 거진 한 대씩 매치를 네. 한다고 보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알다시피 방역용 차량, 네. 특장차가 방역용 차량이 우리 보건소 이 예. 차량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특장차가 그 안중하고 평택에 각 한 대씩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 네.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그 출장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 저희 분리된 이송 차량이나 이런 앰뷸런스
앰뷸런스도 있죠.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 예,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작아요. 한 대당 월 유지비가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질문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출장 나갈 때 보면은 네. 우리 직원들이 이제 자기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관용차가 이제 커서 좀 운전이 미흡하니까 네. 자기 차가 적응이 잘 되니까 아, 주로 이제 자기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네. 이제 네. 됐으면 되면 이제 네. 관용차를 이제 노후되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네. 키로수하고 내구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관용차를 좀 타고 다녔으면 했는데 네. 굳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반 기업은 만약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을 때 접촉 사고나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이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만약 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그러면은 때 우리가 이제 규정이 있습니까? 예, 업무상 한다든가 출퇴근 시에도 네네. 사고 났을 적에는 네. 또 시에서 또 보상도 이렇게 해주는 거니 보험도 네.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별 업무상인 거니까 업무상으로 본인의 개인차 관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규정을 잘 확실히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쪽에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1회 합니다. 예. 송년회인가요? 아니 이해 이제 12월 때 하는 건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2024년도 사업 실적하고 네. 내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 동네 원로들을 모셔놓고 네네. 어떤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냐 해갖고 우리가 사업 계획하고 네. 그다음에 사업 실적에 대해서 네. 보고를 하게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어떤 운영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1회만이 아니라 좀 뭐 그 필요할 때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여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네네. 저기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이제 네네. 수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 산출 내역에 보면 레벨 C 보호복이 있어요. 저희 생물 테러 감염병과 대비해서 2벌을 구매하는데 그럼 기존에는 몇 벌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평택에만 7개가 있는데 7벌. 7벌이 있는데 2개가 이제 내구연이 아니면 5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체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생물 테러가 많이 발생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평택은 특히 주한미군하고 이제 네. 우리 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해마다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도 뭐 경찰서하고 소방서, 네. 군부대 참석하는데 생물테러 훈련했고요. 네. 올해는 이제 경륜제를 송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이제 그 생물테러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는 없었지만은 백사가루가 이렇게 그 길 바닥에 이제 뿌려져 있어갖고 우리 출동한 적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복을 입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제가 볼 때 훈련용으로 좀 사용이 되어줘야 되고 이게 이제 그 부천 보건소인데 착탈하는 훈련을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꽤 많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회용이기 때문에 입고 다시 정리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훈련용이 따로 있는 건지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가 이제 군 생활을 한 뭐 대부분 뭐 2, 3년 군 생활을 하면 2, 3년 동안 방독면 끼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요. 정화통이 어떻고 뭐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반인 분들에게 만약에 방독면을 국민 방독면 딱 지급하고 했을 때 이 정화통 결속이나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끈 조이는 거나 이런 게 군대에서는 매일 하니까 뭐 그런데 일반인 분들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보건소도 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주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A급이 있어요. 저희는 C급인데 C레벨인데 A레벨도 있고 C레벨도 있고 D레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입는 훈련들이 좀 저희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시를 예. 하고 있고요.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A
레벨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A 레벨 2개. 그다음에 예. 이제 C 레벨 7개고 그다음에 네. D는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그냥 그냥 AI 썼던. 발생했을 때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화통이 있는 방독면이나 이런 거를 이 훈련들을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시청 공무원들도 부서마다 국민 방독면 다 있거든요. 지금 자기 개인 방독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다. 의회에도 있고 있는데 아마 쓰라고 그러면 시간을 줘도 제대로 못 쓰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 대로 이거는 전체 직원분들도 한번 써보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네. 예. 13쪽이고요. 방역 사업에 이 포춘기 구입 이거 산출 내역이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올해 보니까 특히 이제 송출 같은 경우는 이거 방송 송출 소장님도 밖에 계시니까 제가 두 번 얘기 안 할 거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송출 소장님 잘 보세요. 송출 보건소 성탄 보건소 소장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춘기가 사실은 한 연중에 거의 소진이 돼요. 보니까 예산이 포춘기 사업 예비가. 근데 저희 이제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3,600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900만 원. 성탄 보건소도 제가 보니까 뭐 블랙박스 비용 뭐 이런 거 빼면 그대로예요. 3,700만 원 정도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없더라고요. 포춘기 소요가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네. 지금 우리가 포충기가 평택 보건소만 932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이제 내구 연한이 네. 9년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작년도에는 50대를 우리가 네. 이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40대라는 게 아니면은 노후 장비 18대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포춘기가 설치가 안 되는 데가 이제 세교지구 이제 새로 생긴 세교지제지구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용죽지구에 조금 네. 미흡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지구가에 이제 포춘기 설치를 예상을 네. 수요력을 따져서 네. 작년보다 10대를 줄어들 것 같다? 예. 그래서 계산했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면 예, 저희 뭐 1차 추경 때나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알겠습니다. 예. 송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그거 뭐 설치를 못하고 그냥 방역으로 대신했거든요. 고덕 같은 경우는. 근데 예산 그대로 가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고덕에 다 확충이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한데 정해 시간에 보건소 송탄 보건소장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2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접종. 이게 10월 말까지 대상포진 예방 접종 건수가 1,739건이에요. 그런데 올해 2억 6천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9,9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목이 다른 데 별도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감소가 된 건지 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대상자가 네. 국민기초 수급자를 내서 65세가 7,444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평택시 전체가.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네. 2,710명 중 네. 지금 현재요. 예. 2,522명을 예방 네네. 접종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대상포는 1회 접종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민기초 수급자들이 네. 지속해서 다 맞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인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냐면 이게 맞으면 몇 년 유지가 되죠? 평생 한 번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네. 그 내년서부터 이제 네. 아직 이제 우리한테는 시달이 안 됐지만은 정부 안이 네. 65세 이상은 네. 대상 포진을 전부 이렇게 네. 맞게끔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럼 다시 편성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네. 이제 추경 때 내려온다 그러면 또 이거 또 이제 변경을 해야 될 또 네, 네. 있고 네. 거진 한 번 맞았기 때문에 네, 소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이 됐습니다. 22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4명. 궁금한 게 여기 보면 22쪽.
그 사업량에 일반 검진자가 있잖아요. 평택, 안중, 송탄 이렇게 카운트돼 있는데 요게 지금 요 어떤 이거 내년도 거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추계가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에이즈 이제 감염 우려가 되는 분은 네. 그 비실명으로 이제 에이즈 네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건소에 네. 에이즈 시약을 좀 이제 해갖고 검사 네. 시약으로 비축해 놓은 겁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한 명은 네. 어느 장소라고 네. 못하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검진을 해다가 에이즈 네. 환자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검진 시약을 네. 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역마다 이제 뭐 평택 75명, 뭐 송탄 88명, 안중 49명 이렇게 인원 예측을 해놓은 거잖아요. 예. 이게 뭐 받으러 오는 숫자에 대한 그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검진 그러니까 시약값이라고 검진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을 해놓은 이유가 네. 인구 대비. 예 우리가 지금 이건 뭐 저기 우리가 에이즈 환자가 예. 평택시 전체가 한 200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우리가 이제 평택시가 알다시피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네.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저기 124명인가? 이건 평택 것만 평택시 전체로 하면 하면은 네. 그런데 전이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인구가 네. 늘어나니까 네네.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자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제 일본 도쿄에서 이제 그 성병 이제 매독이나 이런 게 굉장히 폭증했다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검사나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좀 검사 받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보건소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이런 성병이나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작년에 이제 매독이 4급이었었는데 네, 네. 그 3급으로 바뀌었어요. 네. 3급이면은 매독 의료기관에서 매독 환자를 이제 환자를 발견하면 우리한테 즉시 이제 인적 사항까지 이제 네. 신고를 하게끔 네,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매독이라든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 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에서 폭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2쪽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인데 재밌는 게 이게 재밌다기보다 이 특이한 게 집행률이 8.7%예요. 예산이 올해 이제 6억대 예산이었는데 집행률은 8.7%인데 내년도에 24억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저기 63% 됩니다. 현재는 예, 63%고 12월 달 되면은 한 80%.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8.7%는 예, 지금 63%입니다. 이거 잘못 표기됐네요. 아니 그게 그때는 어. 10월 30일 기준이고요. 어저께 제가 따져서 63%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예, 병원에 이제 지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독감 주사 맞으면서 그냥 다 또 이렇게 예. 계절적 요인이 있네요. 예, 이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게 왜냐면은 코로나가 예방 접종 약을 그동안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네. 일괄 구입해서 네. 시군에 내려줬었는데 네. 내년서부터는 예산을 우리한테 자체 편성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조달청에 직접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국비 지원이니까 저희 시비는 뭐 1억 3천 정도 늘은 게 전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이게 대당 가격이 20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이게 저렴한 뭐 보급형 이런 건 없습니까? 저번에 이거 옛날부터 많이 내린 겁니다. 옛날에 내린 거예요? 400만 원, 뭐 450만 원 쓰다가 이제 예. 이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네네. 200만 원 내린 겁니다. 그럼 내년에 지금 계획이 3대인데 지금 기존에 그럼 몇 대 있죠? 저희 리스트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저기에 그 평택시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신고돼 있는 게 419개소에 658대입니다. 658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도 그 우리 관에서 다 배포한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무 시설이 아닌데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네. 자체적으로 구입해 놓은. 아니 경기도에다가 이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해서 하는 겁니다. 도비 사업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658개면은 419곳이면
리스트 제출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46쪽이에요. 46쪽. 그러니까 지금 이 금연 지원 이게 보면은 예산이 1억 5천, 1억 7천 올해 내년도에 1억 5천으로 감액이 됐고 집행률은 근데 거의 연말까지만 100% 수준이에요. 현재 96%입니다. 근데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좀 감액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 네. 절감 차원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저기 예. 이제 그 간해 씨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도에서 아 이제 해서 우리가 국비가 예, 예. 산출에 여기 보면은 금연 성공자 기념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줍니까? 혈압계 6개월 성공하면 혈압계 주고 6개월 있습니다. 성공 예. 혈압계 줍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길거리에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지정된 치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치과는 다 이걸 대상이에요? 거진 다 치과가 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택시 치과협회에서 예. 이 제도를 하겠다. 예, 이제 경기도 옛날 맨 처음에 그 성남에서 시작했다가 경기도 네. 특수 사업을 하는 건데 시군마다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48,000원 지원해줘서 문지라든가 단순한 뭐 취속 제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량이 보니까 대상 그 받은 게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인데 네. 전체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이게 지금 지금 따져보니까 그 저기 87%가 지금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업량은 그런데 예. 예산은 그러면은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3,000명대밖에 안 돼요. 4,028명인데 4,028 예, 4,028명인데 어저께 제가 한번 이것도 물어볼 것 같아서 따져봤더니 3,500명이 약 87%. 네. 이건 뭐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쪽 보면요. AI의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65세 어르신들 네.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건강 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저기 이제 그 AI 스피커 등 해갖고 5종을 줍니다. 5종이 네. 주셔서 그분들한테 이제 관리를 해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수시로 미션을 줘갖고 아침 먹었냐, 그다음에 운동해라 이렇게 해갖고 미션을 줘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걔가 계속 떠들어요 스피커가. 예, 아니요 스피커는 이제 한 200명한테만 주는 네, 거고 네. 5종을 줘서 네.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네. 혈압하고 네. 그다음에 혈당, 그다음에 네. 체중 해갖고 네.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 오늘 앱에다가 이제 그걸 자기들이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보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평택보건소가 시범 사업으로 네. 해갖고 네. 지금은 이제 거진 보건소에서 다 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궁금한 게 디바이스 장비는 400대인데 AI 스피커 음원이나 서비스 이용료는 200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AI 스피커 통신 요금은 200대인데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구입인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AI 스피커는 독거능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네. 사시는 분을 네, 대상으로 네.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200대. 예. 예. 그러면 디바이스 장비는 뭐죠? 디바이스는 활동량계 갖고 손목에 차는 거 다 있죠. 5종 중에 나머지 예. 그거는 400명이 지급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아니야 저기 이제 그 당뇨 환자는 당 수치는 되는 거고 비만 환자는 체중계 주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다 그 틀립니다. 400대 안에 그게 분류돼 있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원이 400명. 예. 네. 이거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는 뭐 상품권 줍니다. 상품권. 예. 그렇죠. 이 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예. 미션 상품권 구입비. 예. 많이 줍니까? 10,000원 줍니다. 10,000원이요? 예. 86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이제 84쪽은 도비고 요 도비 사업하고 뒤에도 도비 사업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뭐 예. 앞에 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이건 92% 현재고요. 그렇죠. 예, 84페이지는 건 92%고 86페이지는 건 100%가 100%예요? 예, 예. 도비 더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경기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요청한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84쪽하고 86쪽의 차이가 대상자가 중위소득 180% 이하가 84쪽 사업이고 예, 예, 맞습니다. 이상이 초과가 예, 맞습니다. 86쪽 사업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먼저 갈 거냐를 보면 적어도 누가 봐도 180% 이하 쪽으로 더 지원이 돼야 예, 되는 거 예, 아닌가 예, 생각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이게 난임부부 시설비 네. 도비인데 옛날에는 국가에서 지원하자가 네. 이제 국가에서 경기도도 일괄적으로 이제 그 난임부 시설 지원을 네. 돈을 주면은 네. 이건 이제 경기도에서 시군에 또 쪼개 주는 거고 이게 보면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좀 틀립니다. 네.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21.7%. 21.7%. 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인데요. 질문. 그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이것도 118쪽하고 119쪽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근데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99%예요, 둘 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기 때문에 99%가 요거 앞에 거는 118페이지는 그 네. 응급 행정 임원이라 갖고요. 네. 이제 그 응급 입원은 경찰서가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 입원은 우리가 했는데 네. 1인당 이제 한 45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일 동안 이제 또 네.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이고 그다음에 뒤에 119페이지 그러면은 도비 사업은 예, 요거는 이제 상황별로 다 틀리는데요. 네. 최소 이제 36만 원에서 네. 이것도 이제 거진 이제 50만 원도 나가지만은 응급 환자 입원비는 450만 원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이 돈 갖다 또 지급해겁니다.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이게 10월 말부로 99%예요, 둘 다. 예, 그러면 굉장히 빨리 소진된 거예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그럼 언제쯤 소진이 됩니까? 뭐 5월, 6월? 아니 이거는 지금 이제 만약에 부족하면 이제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네. 이제 요청도 하고요. 네. 만약에 그러면 몇 년도 안 되면 내년도 2월 돼서 네, 내년도에 네. 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소진이 그렇게 빨리 됐는데 올해 예산도 전년과 거의 동일해요. 예. 근데 소진됐으면 추경이나 이때 계속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될 예산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필요 없어요? 도비하고 매칭이 돼 있어 갖고 일단은 도에서 우리가 네. 요구를 하지만은 네. 도에서 돈이 네. 내려와야지만이 우리 매칭해서 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소진이 돼요? 몇 월쯤에? 다? 지금 이제 10월 말이면 말부로 된 거예요? 그 전에 된 건 아니고? 예.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완벽하게 다 소진되는 사업이 흔하지 않은데 예. 더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도나 국가에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항상 하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했는데 안 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네, 정의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